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목세일즈 김강현입니다. 자, 날씨가 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완연한 그런 봄 날씨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래서인지 주식시장에서도 뭔가 변화가 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사실 이제 평소에는 좀 뭔가 외모를 좀 꾸미고 그런 성격이 아닌데 좀 머리에 좀 변화를 한번 줘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변화를 주니까 개인적으로 좀 뭔가 이제 좀 멋졌고 좀 부끄러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많이 변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좀 투자 전략을 발빠르게 좀 정하셔야 될 때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오늘도 역시 20분 동안 집중하셔서 좋은 그런 투자 전략, 그리고 좋은 종목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도 역시 상승 중입니다.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각각 뭐 0.1%, 뭐 0.2%대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투자 주체로 꼽혔었던 이 외국인들의 좀 순매수가 이어지면서 아무래도 뭐 그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제 특히 굉장히 강하게 매수 물량이 들어왔습니다. 코스피에서 오랜만에 외국인들의 7,300억 가량의 매수 물량들이 좀 이어지다가 지금 오늘 장에서도 역시 뭐 개인과 그리고 외국인들이 동반적인 그런 수급이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동안 이제 주요 이벤트였던 ECB 통화정책 이후에 미국과 그리고 일본, 제가 가장 우려스러웠던 부분들이 일본이었죠. 근데 이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이 시장이 예상하는 대로, 예상하는 만큼 좀 통화정책을 시행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이제 악재보다는 이제 호재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다라는 측면이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 시장이 반등세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미국의 FOMC 뭐 의사록을 공개를 했던 부분들을 보면은 일단 뭐 6월 달 정도가 돼야지 이제 뭐 금리 인상을 좀 시행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당분간은 좀 주요 이벤트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호재로 작용을 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부분은 좀 너무 이렇게 뭐 비관적으로 보지 말고 좀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시면 좋은 그런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지난주 포트폴리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포트폴리오를 보면은 일단 첫 번째 종목으로 옵트론텍이 있죠. 자, 보합권에서 지금 머무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대림비행코, 뭐 드래곤플라이, 그리고 에이블 CNC 뭐 각각 뭐 5%에서 8%대까지 지금 수익률이 좀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종목 AS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옵트론텍을 보시면요. 일단은 뭐 약간의 패턴 매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2월 달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약 뭐 5,100원, 5,200원 라인대에서 급락 한번 나왔다가 다시 또 빠르게 회복하는 그런 주가 움직임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패턴적으로 봤을 때 저점이 이번에 5,010원 나왔습니다. 지난번 저점 이탈하지 않고 반등세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한 차례 뭐 조정은 물론 거칠 수는 있겠지만 추가적인 상승, 아직까지 상승 추세에서 벗어나지 않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다 보니까 보유 의견 그대로 보유하시면 좀 좋은 그런 수익률이 찍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제 대림비행코입니다. 자, 대림비행코. 이 종목은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차트 기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실적 시즌에 좀 준비를 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차트가 그렇게 크게 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뭐 거래량 측면도 좀 봤을 때 거래량도 굉장히 뭐 주가가 조정은 받고 있지만 거래가 좀 급감하는 그런 모습이 좀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뭐 계속해서 좀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드래곤플라이 같은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제 매수가를 체결되지 않고 편입에 실패하고 그리고 또 매수가를 올렸었죠. 6,300원까지 매수가를 올렸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되고서 이제 반등세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 이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차트 흐름이 보면은 바닥권에서 거래량 크게 좀 급증하면서 반등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구간이 이평선들이 굉장히 좀 불규칙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이제 수렴을 해야 되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역시 지금 현재 수익권에 있는데 지속적인 보유 의견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추천드렸던 이 에이블 CNC, 자, 이 종목 추천을 드리고 나서 이번 주 수요일이었죠. 자, 거래 좀 폭발하면서 주가 박스권 돌파 나왔습니다. 자, 박스권 돌파 나오면서 지금 어떻죠? 어제와 그리고 오늘 거래량 굉장히 미미하죠. 자, 주가가 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래량이 없다라는 부분은 이제 주가 눌림의 힘이 굉장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추가적인 지금 박스권이 이제 돌파해 놓은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 박스권이었던 제가 32,000원 1차 목표가 잡아드렸죠. 자,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 조만간에 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 포트폴리오 종목에 대한 AS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종목 세일즈 종목 말씀을 드리기 전에 방송 고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세일즈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은요, 자, LIG 인베니아입니다. 자, LG 디스플레이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다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은 이 종목, 그러면, 회사 이제 사업 구조부터 투자 전략 그리고 투자에 대한 그런 전망까지 한번 하나씩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련 이제 회사 주요 사업을 먼저 보면요. 일단 TFT 건식 식각 장비를 전문적으로 제조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TFT라고 하면요. 많이들 그냥 단어로 봤을 때는 좀 뭔가 많이 좀 생소할 실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TFT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TFT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런 액정이 있죠. 자, 액정이 있는데 그 액정에서 문자, 그리고 기호, 그리고 숫자, 영상 같은 거를 이제 표시해주는 소재, 디스플레이 소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 소재를 만들어주는 이 소재를 만들어주는 장비를 만들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TFT에 대한 수요에 따른 장비도 같이 동반적으로 좀 움직이는 그런 업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TFT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요, 식각이라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습식 식각이 있고요. 그리고 건식 식각이 있습니다. 자, 습식 식각 같은 경우에는 이 TFT 그 소재를 만들 때 화학품을 이용하기 때문에 뭔가 그 반도체 분야에선 쓰이지 않고 뭔가 이제 금속 제품을 만들 때 그때 이제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인베니아가 주력 사업으로 갖고 있는 건식 식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라든지 그러니까 가스를 이용해서 이 소재를 만들다 보니까 굉장히 민감한 제품군들, 반도체라든지 전기, 전자 그런 제품군들에게 좀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 그리고 또 OLED 관련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 그런 OLED TV 같은 그런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LCD와 그리고 OLED의 패널 제조 필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뭔가 이제 안정적인 그런 그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매출 비중으로는 이 식각 장비가 좀 100% 정도 차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반도체 장비 분야에서 민감한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 TFT의 수요에 따라서 그에 맞는 TFT를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장비를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소재에 대한 그 출하량에 따라서 조금 전망치를 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TFT에 대한 뭔가
이제 그 활용도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TFT라고 하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 LCD와 이제 OLED 제품군에도 같이 동반적으로 좀 적용이 되는 제품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LCD 디스플레이 패널에 돼 있는 그 패널을 이제 구성하는 요소들을 보면요. 일단 BLU,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이제 백라이트 유닛이 들어가고, 그 위에 평광판이 들어가고, 그 위에 이제 이 인베니아가 주력으로 하고 있는 TFT 글라스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LC 회로라든지 아니면 글라스를 덮어주면서 이제 패널을 좀 완성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데, OLED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OLED도 역시 최근에 이제 LCD에서 이제 뭐 OLED로 넘어간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산업에 대한 변화가 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요, OLED에 대한 제품 구성을 봤을 때 TFT도 역시 마찬가지로 반드시 좀 필수적인 그런 요소로 좀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산업이 좀 저울질을 하든 간에 이제 산업 발전에 따라서 지속적인 출하량 좀 필요성이 좀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TFT에 대한 필요성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제품이다 보니까 이에 따른 장비 수혜주로 LIG 인베니아를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필요성, 그러니까 활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다음 그 자료를 보면서 이제 필요성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전망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LIG 인베니아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장비를 보면요, 플라즈마 시각 장비가 있고요. 그리고 이 CCP 장비, 그리고 ICP 장비를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이 CCP 장비와 이제 ICP 장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고부가 가치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은 기존에 사용됐던, 그러니까 플라즈마 그 시각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비교를 잠깐 해드리자면은 이 ICP 장비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플라즈마 장비보다 훨씬 더 빠른 전자 이동 속도를 좀 구축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이제 그 소비 전력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뭐 OLED TV라든지 아니면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에도 좀 탑재가 좀 계속해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부가가치 제품인 이 LIG 인베니아의 굉장히 좀 영업이익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부분을 한 번 더 주목을 좀 해보면요, OLED TV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LG전자에서도 뭐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자, 뭐 작년 11월 달에 LG전자에서 이제 그 OLED 시설 투자를 좀 약 1조 8천억 가량 투자를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작년까지만 해도 우선 이 OLED 산업이 좀 이제 기대감뿐인 그런 산업이었다라고 하면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실화가 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OLED TV에 대한 수요 증가, 이에 따른 이제 장비 수요도 같이 동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폰과 이제 태블릿 PC 쪽을 보면요, 최근에 이제 뭐 애플이랑 그리고 삼성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스마트폰하고 이 태블릿 PC에 그동안 LCD만 탑재를 했었는데 이제 OLED도 탑재를 하겠다, 이런 소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배터리에 대한 소모량을 좀 더 좀 줄이고, 그리고 또 조금 더 빠른 속도를 좀 내기 위해서 이 OLED 패널을 좀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에 따른 이런 장비들의 이제 수요를 기대를 해볼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요 증가가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그러면 관련 자료를 보면서 추가적인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OLED 시장에 대한 좀 전망을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2015년도 100억 달러에 대한 시장 규모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이제 17년도 그리고 18년도까지 가면 갈수록 이제 200억에서 이제 250억을 돌파하는, 그러니까 2배 이상 넘는 그런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앞서 소개해드렸던 태블릿 PC와 그리고 모바일 그리고 뭐 OLED TV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뭐 어느 산업에, 그러니까 어느 제품군의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고 동반적으로 산업이 성장률을 좀 보이고 있다. 그래서 그 기대치가 이제 주가에 대한 상승으로 이어지게 되면요, 이 LIG 인베니아 지금 현재 주가로는 조금 더 싼 가격으로 좀 느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 전망에 대한 부분도 역시 투자 포인트로 좀 꼽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전망치, 그리고 수요에 대한 증가뿐만 아니라 점유율에 대한 측면도 좀
투자 포인트로 좀 꼽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패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품을 이제 만들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제품을 만들 때, 장비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죠. 그래서, 처음에 신규 시설 업체를 선점을 하고서, 그 다음에 굉장히 긴 테스트를 거치고, 그리고, R&D를 거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유율을 점차 이렇게 높여가는 그런 방식을 좀 쓰이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이제 LIG 인베니아가 LG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이 100%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에는 36% 점유율을 보였다가, 그리고 나서 이제 13년도부터 뭔가 이제 안정성 테스트 완료된 이후에 100% 점유율을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중국의 중국 흐름을 보시면요. 중국에 이제 BOE라는 그런 이제 회사가 있죠. 패널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패널 업체도 역시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서 체결 소식들이 계속해서 좀 나타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계속 체결 소식이 나온다는 점은 해외 매출 법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점유율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그러니까 현재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LIG 종목, LIG 인베니아 좀 관심을 두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러면 LIG 인베니아의 차트 흐름을 보면서 가격 전략 좀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인베니아, 우선 매수가는요, 4,770원. 어제 조정값이죠. 4,770원.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 5,800원, 손절가 4,300원. 이렇게 잡으시면, 굉장히 좋은 대응이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요, 일단은 그러니까 최고 저점을 보시면요, 3,000원 라인대에서 저점이 찝혔습니다. 자, 왼쪽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지금 보시면, 주가가 이제 급락을 하겠다라는 그런 징조를 보이는 게 가장 무서운 패턴이 바로 3천정이죠. 근데 반대로 뒤집어 보면, 자, 3 바닥 패턴 이후에 반등 나오는 게 가장, 강한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난해 9월 그리고 10월 달이었던, 이 구간, 원바닥 찍고, 투바닥 찍고, 그리고 올해 1월 달이었죠. 자, 1월 달에 3 바닥까지 찍고 나서 주가가 이제 파동이 굉장히 강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렇게 패턴적으로 3,000원 라인대를 저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보였다라는 거는 앞으로 그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거래량이 급증했던 구간들 있죠. 자, 이 구간 때부터 2월 달부터 그러니까 1월 말이었죠. 자, 1월 29일에 거래량 급증하면서 주가 급등 나왔던 구간이 있었죠. 자, 이 구간 때부터 시작됐던 이 추세적으로 라인대를 그려다본다라고 하면은 최근 지금 어제 저점이죠. 자, 4,700원 라인대가 추세적으로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래도 주가가 지금 오늘장에서 5일선을 맞고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제의 저점, 그러니까 이 추세 라인대의 지지선인 4,700원 라인대까지 한번 좀 기다려 보셔서 좀 공략을 하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을 제가 4,30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4,300원 잡아드렸었는데 4,300원 잡은 이유가 이제 지난번 박스권 고점이었습니다. 자, 박스권 고점이었던 이 라인대를 만약 이탈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다시 또 바닥을 그으려고 3,000원 라인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인대, 4,300원 라인대 손절가는 좀 반드시 좀 지켜주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5,800원 좀 말씀드렸죠. 자, 5,800원 라인대를 보시면요. 지난번 고점 라인대입니다. 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이 종목은 사실 이제 사업 내용을 말씀드렸을 때 특별한 사업보다는 일단 안정적인 그런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주가 역시 성장성에 대한 평가보다는 이제 약간의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 주가 흐름이 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30% 40% 잡는 것보다는 일단은 지난번 저점이었던 구간 실적 발표가 나오고 좀 안정적인 주가가 좀 박스권을 이뤄졌던 구간 5,800원 라인대를 좀 잡으시면 좋을 거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IG 인베니아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입니다. 자, 이제 주말에는 뭐 황사가 좀 많이 분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온은, 좀 봄 기온을 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말 그 봄 기온 좀, 그동안 주식 하시면서 좀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는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좀 이제, 주식에는 조금, 좀 주식에 대한 생각은 좀 제껴두시고, 봄 기온을 좀 만끽하는 그런 주말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그럼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